영하 15도 추위 속에서 독일인이 한국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마자 비명을 지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외국인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고 미슐랭 맛집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버스 정류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배경부터 깔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겨울철 기후 특성부터 짚어봅시다. 우리나라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리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한랭 기단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직격탄으로 날아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체감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훨씬 낮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까지 불면 윈드칠 효과로 인해서 영하 10도가 영하 20도처럼 느껴지는 게 한국 겨울의 실체죠. 이런 혹독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현상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미친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날아온 한 남성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겨울철 한국 거리를 걷다가 버스를 기다리려고 정류장에 들어갔대요. 당연히 의자가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고 앉기가 꺼려졌다는 거죠. 유럽의 버스 정류장 의자들은 겨울에 그냥 얼음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앉으면 엉덩이가 얼어붙어서 나중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남성도 주저주저 하면서 살짝만 엉덩이를 대봤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의자가 뜨겁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로 누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다가 막 일어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 남성은 그제야 의자 자체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진짜 압권이었어요. 이건 완전 미쳤다.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솔직히 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당연히 유럽이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말했거든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의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다라고 극찬을 쏟아냈어요.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게 고역이 아니라 오히려 힐링이 되는 순간으로 느껴졌다는 게 이 사람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럽의 모든 도시들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유럽인이 유럽을 까면서 한국을 칭찬하는 이 광경,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온열 벤치 시스템은 엉뜨라고 불리는데요. 작동 원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외부 온도 센서가 설정된 임계값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히팅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공공시설에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작은 생각의 전환이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에서 온 한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온이 영하 11도였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춥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따뜻한 온열 벤치에 앉아서 뜨거운 라떼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온열 벤치에 대해 정말 멋진 작품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생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추위에 더 민감한 건 사실이잖아요? 피하지방 분포와 말초혈관, 수축 반응의 차이 때문에 체감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한국의 세심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열 벤치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쉘터를 보면 외국인들은 그냥 멘붕에 빠지거든요. 정류장 전체를 통유리로 된 밀폐형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게 버스 정류장이야, 실험실이야?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진짜 충격은 안에 들어갔을 때 시작됩니다. 버튼식 자동문이 슈웅하고 열리면서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겨울에는 훈훈한 온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죠. 두 번째 충격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예요. 그냥 와이파이 수준이 아니라 빵빵하게 터지는 고속 인터넷이거든요. 속도 측정해보면 다운로드 속도가 100kbps 이상 나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4K 영상도 버퍼링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충격은 무선 충전기입니다. 벤치 곳곳에 설치된 무선 충전 패드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테이블에 폰을 올려놓고 충전하는 한국인들을 보고서야 아, 저게 충전기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여행객들에게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도도 봐야 하고, 번역도 해야 하고, 맛집도 찾아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온 한 남성의 사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울 여행 중에 길을 잃었대요. 그런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딱 1% 남은 거예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급한 마음에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테이블에 폰을 올려놓고 충전하는 한국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야 이 미국인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니까 구글맵으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미국인이 한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 정류장이 아니다. 이건 그냥 공항 라운지 수준이다. 심지어 내 방보다 시설이 더 좋으면 어떡하냐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세요?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GDP도 1등이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인데 그런 나라 사람이 한국 버스 정류장을 보고 자기 집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뽕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온 여성의 반응은 더 압권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혼자서 2050년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배경을 설명해드리면요. 스마트 쉘터 내부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모니터 때문이에요. 이 모니터가 단순히 버스 도착 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버스가 현재 어느 정류장에 있는지,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GPS 기반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고화질 CCTV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실내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서 목을 빼고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실내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화면으로 버스가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보고 러시아 여성이 2050년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남미에서 온 여성의 증언을 들으면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밀려와요. 이 여성이 한국 버스 정류장에 대해 엄지를 치켜 세운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는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범죄 발생률도 높고 치안도 불안하니까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마트 쉘터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거든요. 이 여성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밤늦게 버스를 기다리는 게 전혀 무섭지 않다. 정류장이 밝고 환하고 CCTV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안전에 대한 체감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여성은 한국 도로의 청결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와 이런 훌륭한 공공시설들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라고요. 이게 바로 국가 브랜딩이에요. 작은 공공시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기억나시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그때요. 그때 서울 성동구의 스마트 쉘터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어요. AFP, 로이터, CNN 같은 글로벌 메이저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취재했거든요. 이들이 한국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시설이 현실에 구현됐다라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편리한 휴게 공간을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출입구에 설치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장자의 체온을 스캔하고 UV 살균기와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이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류장이 아니라 방역 요새였던 거죠.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다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막는 최첨단 방패다라고 표현했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버스 정류장까지 방역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한 세월인데 한국은 어떻게 정류장 하나에 냉난방부터 무료 와이파이, 살균 시스템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냐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력의 차이다. 한국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거 보고 반성해라.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편리한 시설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철학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최첨단 기술도 서슴없이 도입하는 이런 태도가 전 세계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죠. 사실 이런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한국의 공공행정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였거든요. 1960년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2020년대에 이렇게 선진화된 공공인프라를 갖추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성취예요.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낸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보수 시스템도 완벽하거든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외국은 공공시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금방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만들고 나서도 계속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 버스 정류장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버스 정류장들을 보면 그냥 기둥 하나에 지붕달랑 있는 수준이거든요. 의자는 차가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고 바람은 사방에서 다 들어오고 난방은 당연히 꿈도 못 꾸죠. 비가 오면 옷이 젖고 눈이 오면 발이 시려워서 제자리 걸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유리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의 냉난방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 무선 충전, 실시간 정보 제공, CCTV 보안, 비상벨까지. 이게 같은 지구의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시설들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기술 격차가 이렇게까지 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근데 일본 버스 정류장 가보면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물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긴 한데 시설 자체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온열 벤치? 그런 거 없어요. 스마트 쉘터? 상상도 못해요.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 버스 정류장 영상 보고 일본은 뭐 하고 있냐? 한국한테 완전히 졌다라는 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요즘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버스 정류장 수준은 한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중국은 일단 규모는 크게 만드는데 디테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금방 낡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처럼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크게 만들고 보는 스타일이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의 이런 공공시설 혁신이 단순히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의 기술 지원도 있었고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도 접목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진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예요. 스마트 쉘터에는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정보 표시도 완벽하고요. 이건 단순한 시설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구현된 거예요.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요. 일부 스마트 쉘터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까지 설치되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기저귀 교환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을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여름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습도도 엄청 높잖아요?
그때 버스를 기다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스마트 쉘터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요. 한여름에 버스를 기다리는 게 힐링이 되는 경험, 이게 가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마트 쉘터의 공기질 측정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공기질이 나쁘면 내부 공기청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화 모드로 전환되고요. 이 정도면 진짜 우주정거장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최신 스마트 쉘터에는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 상승을 막는 거죠. 동시에 가시광선은 통과시켜서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요. 이런 기술적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스마트 쉘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낮 시간 동안 전력을 생산해서 배터리에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조명을 켜는데 필요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시스템이죠. 이런 걸 보면 한국이 단순히 편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LED 조명 시스템도 엄청 스마트해요. 주변 밝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하거든요. 낮에는 어둡게, 밤에는 밝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사람이 감지되면 즉시 밝아져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겨울철 제설 시스템도 있어요. 정류장 주변 바닥에 히팅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서 눈이 오면 자동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도 미끄러질 위험이 없고 제설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진짜 완벽한 시스템 아닙니까? 배수 시스템도 완벽해요. 집중호우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바닥 경사와 배수로가 과학적으로 계산되어서 빗물이 즉시 배출되는 구조예요. 이런 게 바로 선진 인프라의 진수죠. 방음 시스템도 신경 썼어요. 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특수 유리와 차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는 조용하게 통화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배려가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버스 정류장을 경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SNS에 엄청난 분량의 포스팅을 올려요. 한국에 가면 꼭 경험해야 할 것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는 제목으로요. 유튜브에도 한국 버스 정류장 체험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찍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관광 마케팅 효과인지 아세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SNS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버스 정류장이래요. 관광지도 아닌 공공시설이 관광 콘텐츠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죠. 한국의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관광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체류 기간도 길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편하고 안전해서 또 오고 싶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피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런 세심한 공공 인프라 덕분이에요. 기업들도 한국의 스마트 쉘터에 주목하고 있어요. 해외 도시 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스마트 쉘터 설치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공공 인프라 기술이 수출 상품이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서 한국의 행정 노하우와 기술력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죠.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부자 나라들도 한국 스타일의 스마트 쉘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돈이 많은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고 있어요. 버스 도착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거죠. 교통 상황, 날씨,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더 정확한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미래형 인프라죠. 음성인식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어요. 다음 버스 언제 와? 라고 물어보면 AI가 음성으로 답변해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이죠. 이런 게 진짜 포용적 기술 발전이에요. 심지어 일부 스마트 쉘터에는 자동 판매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판기도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결제까지 가능한 최신형 자판기거든요. 심지어 얼굴 인식 결제가 되는 것도 있대요. 우산 대여 시스템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올 때 무료로 우산을 빌릴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스마트 쉘터에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공유 경제 시스템이 공공 인프라에 접목된 거죠.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